내 친엄마는 미란 고모야. 자영의 폭탄 발언이 승우의 머릿속을 완전히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승우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가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갈색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승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자영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미란한테 직접 물어봐. 하지만 승우는 고모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25년간 숨겨온 비밀을 그렇게 쉽게 털어놓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DNA 검사였죠. 승우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까지 미란의 과거 인맥을 조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회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YL그룹과 연관된 남성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패트릭 정우성이었습니다. 미란과 나이도 비슷하고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더구나 최근 미란이 패트릭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짓는 걸 자주 목격했어요. 두 번째 후보는 의외로 김도윤이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미란이 유독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 때마다 도윤의 의견을 먼저 묻는다든지 개인적인 대화를 자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세 번째는 차민석 전무였습니다. 미란과 동기 입사한 임원으로 오래전부터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회식 자리에서 둘이 따로 대화하는 장면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승우는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해서 DNA 검사를 의뢰하는 거였죠. 인터넷으로 DNA 검사 업체를 찾아보고 가격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날부터 승우의 기상천외한 수집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패트릭이었어요. 승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패트릭이 자주 이용하는 회의실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빨리 들어가서 패트릭이 앉았던 의자를 꼼꼼히 뒤졌어요. 의자 등받이에 붙어있는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승우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떼어냈어요. 미리 준비한 작은 비닐봉지에 넣고 패트릭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 성공에 승우는 잠시 뿌듯해했어요. 다음은 도윤 차례였습니다. 승우는 도윤이 자주 이용하는 남자 화장실로 향했어요. 도윤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간 직후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근처 바닥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몇 올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승우 대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제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승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렌즈를 떨어뜨려서요. 찾고 있었어요. 제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승우는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했습니다. 간신히 도윤의 머리카락을 확보하고 도윤님이라고 적힌 봉지에 넣었어요. 차민석 전무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평소에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승우는 며칠 동안 차민석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기획서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들어갔습니다. 전무님, 이번 분기 기획서 가져왔습니다. 차민석이 서류를 받는 동안 승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조심스럽게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고했네. 차민석이 고개를 들자 승우는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네, 그럼 이만 나가겠습니다. 승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와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수상한 행동은 곧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승우 대리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맞아. 맨날 사람들 뒤따라다니면서 뭔가 줍고 있어. 어제는 화장실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더라고. 혹시 스토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무슨 취미라도 생긴 건가? 소문이 퍼지면서 승우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 더 많은 샘플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승우는 더 대담한 작전을 실행했어요. 도윤의 머리카락을 더 확실하게 구하기 위해 작은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살금살금 뒤로 다가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윤의 뒷머리에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분을 노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우 대리님, 제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승우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가위를 재빨리 숨겼어요. 아,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서요. 어디서 자르셨나 궁금해서 가까이서 보려고. 도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긴 한데 좀 이상하네요.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하하,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승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 대리 정말 이상해. 헤어스타일을 보겠다고 가위까지? 또 다른 날에는 차민석의 골프채에서 머리카락을 찾다가 들켰습니다. 승우는 차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구석에 세워둔 골프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골프채 손잡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승우 대리, 내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나? 차민석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승우는 골프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 청소해드리려고요.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승우는 급히 골프채를 닦는 척했어요. 청소는 청소 아주머니가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도움이라도 드려야죠. 하하. 차민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맙긴 한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승우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골프채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더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수집 작전을 펼친 승우는 이제 제법 많은 샘플을 모았어요. 각각의 봉지에 정확한 라벨을 붙이고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승우는 모든 샘플을 DNA 검사 기관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원 회의실이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아서 샘플들을 꺼내놨습니다. 패트릭님, 도윤님, 차민석 전무님이라는 라벨이 붙은 비닐봉지들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승우는 각각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라벨이 바뀌었거나 샘플이 섞이지 않았나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승우야.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승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뒤이어 패트릭도 들어왔어요. 여기 왜 있니? 승우는 책상 위에 비닐봉지들을 재빨리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란과 패트릭의 시선이 책상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25년간 숨겨온 진실 앞에서 어떤 거짓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모, 아니, 어머니, 전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패트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란은 창백해진 얼굴로 승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려고 했어요. 머리카락을 모은 거예요. 미란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패트릭도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승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25년 동안 제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직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의실에서 소리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인도, 세리도, 기찬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책상 위에 비닐봉지들에 집중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승우는 체념한 듯 모든 걸 털어놨어요. DNA 검사용 머리카락이에요. 제 친아버지를 찾으려고 모은 거예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소문이 퍼졌어요. 회사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승우 대리가 DNA 검사를 한다고? 그럼 강미란 상무가 정말 친어머니라는 건가? 설마 패트릭 대표님이 아버지라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도윤 본부장님? 차민석 전무님일 수도 있잖아. 직원들은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이 얘기로 시끌벌적했어요. 승우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기 힘들 정도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기찬과 세리가 이 소동을 이용해 승우를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회사 기밀을 위해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다. 기찬이 승우를 불러서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을 일으켰잖나. 세리도 거들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하지만 미란이 나섰습니다. 승우는 우리 가족 일이야.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패트릭 정우성과 99.9%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과 차민석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승우는 곧장 패트릭을 찾아갔습니다. 패트릭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와, 승우야. 패트릭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패트릭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하다, 승우야. 25년 동안 모른 척했어. 패트릭은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놨습니다. 젊은 시절 미란과 깊이 사랑했지만 해외 사업 때문에 떠나야 했다고 했어요. 그때 미란이 임신한 걸 알았지만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죠. 매일 후회했어. 너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우를 포기한 게 평생 가슴 아팠어.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승우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규철이 형이 좋은 아버지였잖아.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패트릭은 승우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승우가 이제 DH홀딩스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얘기였죠. 기찬과 세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입지가 위험해져. 세리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패트릭이 승우를 밀어주면 회사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야. 기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제이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우가 친부를 찾은 건 기뻤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미란과 패트릭은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가족 식사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나누면서 말이죠. 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여전히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승우에 대한 직원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승우 대리 함부로 못 대하겠네. 패트릭 대표 아들이잖아.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승우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혈연 관계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